자, 지금부터 우리 13번 문제부터 할 텐데, 이 종별 변경은 우리가 앞서 했던 것입니다. 바로바로 풀게요. 자, 바르지 않은 것인데, 1번에 법인 나오면 두 번째 줄에 다시 제출 맞고요. 자,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법 부칙 제6조 2항이 나오면 자격증 유무 떠나서 법인인가 개인을 따져주시고, 개인이면 관내, 관에 따져줘야 돼요. 그냥 법인 나오면 다시 제출입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6조 2항 바로 밑에 줄에 법인 나오죠? 그럼 끝에 다시 제출 맞아요. 자, 3번. 부칙 제6조 2항의 개공이 첫 번째 끝에 동일 등록 관청관을 내 관내란 뜻이죠. 그리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교부라고 나와야 돼요. 우리 여기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중개인이 자해진 따서 개인이라면 관내라면 재교부. 답 3번이고요. 자, 종별 변경 시 종전 제출할 서류 생략 가능하나 등록증 반드시 제출. 마지막 실무교육 없다. 올바르게 되어 있죠. 자, 14번 문제는 개의치 마시고 똑같은 문제니까. 자, 15번 문제인가요? 자, 15번 문제에 문제를 보세요. 다른 법률하면 특수법인이지 않습니까? 4번 봐요. 앞서 얘기했지만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하고 관계가 없다 했습니다. 따라서 4번 올바른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특수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록 기준하고 별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나머지 우리 정리 좀 하죠. 1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가 본질적 업무이기 때문에 중개업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보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칠판 좀 봐요. 우리가 특수법인 얘기예요. 이 특수법인은 본래 본업이라 할까? 본업은 목적이 있어요. 본업은 목적대로 가요. 그리고 겸업이 중개업이에요. 예, 겸업이 중개업이에요. 중개. 자, 그런데 이거 뭘 구별하려고 하냐면 중개법인입니다. 중개법인은 본업이 중개업이에요. 부업이 겸업 6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업은 중개 하나만 가능하지 6개의 겸업이 된다 하면 틀린 말이에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2번. 요거 했던 것이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우 등록을 요하면 단위 농협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되 등록 기준 둘 다 적용하지 않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봐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보장하고 손해배상 같은 개념이죠. 업무 보장 설정 인증 등록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 1천만 원 맞아요. 하도 답 4번이고요. 자, 이제 16번 문제 볼까요? 개설 등록 사유에 해당하는 건 나오네요. 간단해요. 개설 등록 사유는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면 돼요. 개인이 개공과 법인의 개공 모델만 되면 됩니다. 자, 5번 바로 봐요. 소공이 퇴사를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되지 않습니까? 개인이 개공되는 모델 공인중개사이면 되잖아요. 결국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되면 된다. 그 말과 동일합니다. 자, 1번부터 왜 안 되는지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인이 아니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2번. 결격사유 있으면 못하고요. 등록 기준 아니면 못하죠. 4번째, 법률에 제한이 있으면 못합니다. 자, 16번은 추가된 조문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17번, 협회 통벌상 아닌 거 앞서 있죠. 개시 의무 없었습니다. 만들고 옮기고 망한다. 그렇게 외우셨고요. 자, 18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자, 19번 문제. 게시할 사항 19번 문제를 우리 보충 좀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일단 이거부터 정리합시다. 여러분, 사무소란 키워드가 어디 나오냐 하면 사무소 개시할 때도 나오고요. 사무소의 휴업할 때도 나오고요. 사무소 폐업할 때도 나오죠. 이렇게 사무소란 글자가 나오면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원본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첨부란 키워드가 나오면 직접 방문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개시 의무를 말하는데 우리가 게시할 때 일단 자격증을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 좀 듣는 거예요. 등록증도 겁니다. 그리고 업무 보장 설정도 걸고요. 그리고 중개 보수에 가는 것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자격증은 있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중개를 하되 과거 기득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과거 중개, 부칙제 6조 2항의 개공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한 자의 하나예요. 그래서 보유한 공인중개사이면서 된 개공 있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있는 사람만.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중개인은 이걸 못한다. 그리고 소공은 있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보시고 모든 개공은 다 있어요. 모든 개공. 그 업무 보장 보수는 다 해야겠죠. 업자 등료라고 기억하면 돼요. 답 3번이고요. 자, 38번. 이건 우리가 앞서 했던 것이죠. 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보죠. 설명 틀린 것인데 1번. 사무소 안에 자격증 게시할 수 없으나 등록증 게시 방금 했죠. 그리고 부칙제 6조 2항은 사무소명칭 부동산 중개만 쓰는 거 맞고요. 3번. 사무소 명칭이 부칙제 6조 2항의 계획은 성명도 함께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하되 4번 봐요.
동그라미 3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라 했는데 아니요. 100만 원이에요. 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외우자고 그러니까 가산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수차례 얘기했는데 여기서 100만 원 이하 어떻게 외웠습니까? 개명 이후에 보자 등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개는 개시 의무 위반, 명은 그러니까 상호 사무소 명칭, 이전 신고 위반, 후는 휴로 읽어달라겠죠. 휴폐업에 관한 것, 그리고 보는 보정 설정에 관한 것, 그리고 자격증 등록지 미반납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이 이것만 자격증 교부 시도고 나머지 등록 관청이다. 그러면 이해되고요. 5번 그대로 보고, 자 21번 명칭이다. 설명 틀린 거 이거 바로 합시다. 개공은 사무소 개시사항 위반할 경우 등록과세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고요. 개공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와 부동산 중개 5글자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부동산 땡땡땡 사무소 중개 이런 식으로 이게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부동산 중개는 키워드만 있으면 돼요.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있는데 띄워줘도 관계가 없습니다. 3번 개공은 사무소 등록증 등을 개시하였을 경우 사무소 명칭이 되어 제재가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100 어디 갔죠? 100 이겁니다. 4번 개공이 아닌 자가 하게 되면 1년에 1천. 5번 그대로 보세요. 5번도 잘 나옵니다. 주된 사무소 나오면 대표자 연결하세요. 부원사무소 책임자죠. 자, 우리 요거 좀 정리합시다. 4번. 21번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개공이 상호를 위반했는가, 개공 아닌 자가 있는가 이걸 따져야 돼요. 개공이 위반했다. 개공이 위반, 상호를. 개공이 아닌 자가 위반했다. 이걸 얘기해요. 개공이 위반하게 되면 실수다 해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지만 얘는 1년에 1천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22번 문제 볼까요? 틀린 거. 자, 1번. 개공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 쓴다. 관계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 5글자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공인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하였다 했는데 일단 답은 틀렸어요. 우리가 등록관청과 시도지사가 어디 나오는지 재차 검토를 좀 해볼게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일단 시도지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겁니다. 시도지사는 자격증 얘기 나오면 시도지사예요. 됐죠? 두 번째, 자격증을 취소하거나 자격 정지를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자시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자, 그리고 시도지사의 경우는 중개인의 업무지역 됐고요. 그리고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등록증 가진 개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젠 개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가 틀리고 등록관청입니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어디에 어떤 글자인지 자꾸 체크하다 보면 제 과목은 정말 터무니없이 쉬운 과목입니다. 딱 20분 만에 40문제 풀고도 남을 시간이 되어야 해요. 3번. 공인중개사 개공 자격증 있죠. 따라서 뒤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그거 밑줄 하시면 금방 이해되고, 네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여기서 분사무소 밑줄하고 책임자 연결하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면 대표자고요. 그리고 5번. 유사명칭 썼는데 개공이 아닌 자 100만 원의 벌금이. 이것도 잘못 풀면 안 돼요. 올바른 지문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0만 원 안에 1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말이에요. 자, 23번도 같은 문제죠. 이것도 한번 풀까요? 가볍게. 바르지 않은 것. 개공은 그 사무소 명칭이 8글자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5글자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 중개만. 나오네요. 자, 2번. 개공 아닌 자는 전부 다 쓸 수 없고요. 쓰게 되면 1년에 1천. 자, 3번. 개공의 5개 광고물 세 번째 줄. 선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지 가로 세로 얼마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번째. 개공이 사무소 명칭 표시의무 위반하면 이건 실수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닌 자가 하면 1년에 1천. 답 4번이고 5번 주의하셔요. 등록관청 밑줄 하시고요.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면 순서 1. 그리고 두 번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할 수 있다. 순서 2.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때 대집행위 법률, 행정 대집행위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애교로 봐주시면 되겠죠. 자, 40번에 24번 특별한 내용 없고요. 자, 이제 25번. 25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반복적이거든요. 2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이것도 시, 도지사 말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네요. 앞에 문제 똑같죠? 등록 관청.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개공, 등록증. 이렇게 되죠. 자, 이제 26번 문제인가요? 틀린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사항은 등록증 원본. 항상 사무소나마 원본이에요. 보수 및 실비 요율, 그리고 자격증 손배 다 맞고요. 2번.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같으려. 3번.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4번. 개공 위반하면 100, 개공 아니면 1년 2천 다 맞아요. 5번 보세요. 등록관청은 개공의 5개 광고물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하고 철거를 명하거나 대집행 아니죠. 1차적으로 철거를 명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대집행 얘기가 나와요. 답 5번이죠. 5번이고 자 27번 원래 표기해 두세요. 사무소 간판 지첩 철거할 사유 여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등록관청이 그러니까 간판 철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관청이 개공 너 위반했으니까 해 이렇게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등록관이 직접 두드려 패는 게 있어요. 이건 직접 하는 거예요. 자, 사무소 간판 지첩 철거해야 될 거 어떤 것일까? 기억, 사무소 이전 다 외우지 마세요. 디귿, 폐업 사실, 리얼, 등록 취소.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망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폐업과 등록 취소는 금방 외워요. 뭐 사무소 이전도 도망가는 거니까 폐업이다 이렇게 연결해, 그 폐업전 연결해가 풀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일단 그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28번도 같은 문제예요. 자, 29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는요, 이게 여러분 광고, 이게 뭐 교차로나 벼룩시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길 가다 보면 그런 곳에 우리가 일간지라고 하는 이렇게 좀 하나 그 광고지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광고를 예전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못 합니다. 작년부터. 이거는 개공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 문제입니다. 봐요.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대하여 표시 표고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인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 확인하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개공의 선명.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세히 한번 들어봐요. 일단 사무소 이름을 알아야 되죠. 땡땡땡 공인중개사 사무소. 두 번째 어디로 오세요. 동 정도는 알아야겠죠. 세 번째 누구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요 네 가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개공 연락처는 필요 없죠. 자, 중개사무 연락처. 요거 시험 잘 나오니까 일단 외워두십시오. 연락 두시고요. 자, 이제 30번 문제 옳은 것인가요? 이것도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네요. 1번부터 합시다. 표시 광고를 쓰는 사람은 개공만 해당하고요. 2번 개공이 중개대상물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 의무 위반할 경우 업무 정지 사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똑같아요. 어디 갔죠? 요가 똑같아요. 개공이 위반하면 100이고 개공 아니면 1년에 1천 그렇게 돼요. 자, 3번이 올바른 말이고 4번 표시 광고 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선명과 당연 업무 수행한 소공중개사무소 함께 표시. 표시 광고는 반드시 개공만 가능해요. 자, 5번은 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인데 국토교통부령이 됐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통령령은 일단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됐고요. 자, 31번 문제 32 34 34. 자, 네 문제는 한 번에 정리합시다. 저쪽으로 좀 갈게요. 문제량만 많지 실제 막상 수업 들어가면 별거 없어요. 이중 등록이고요. 이중 등록입니다. 등록. 자, 등록에 있어서는 개공이 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공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중 소속은 전부 다 들어가요. 개공도 들어가고요. 소공도 들어가고 보조원도 들어가요. 자, 그러면 어떤 제재 받는가 볼까요? 개공은 절대적 등록 취소이면서 1년에 1천. 개공은 절대적 등록 취소면서 1년에 1천. 소공은 자격 정지이면서 1년에 1천.
그리고 보조는 없고 1년에 1천.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문제예요. 31번, 2번 뭐 이렇게 두 가지만 풀어보도록 하죠. 총 4문제 중에. 틀린 거 봐요. 종전의 중개사무소 사실상 폐쇄하였으나 중개사무소 폐업 신고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채, 그럼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때 하게 되면 이중등록인 거 맞습니다. 2번 이중등록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필요적 등록 취소나 절치나 같은 말이에요. 1년에 1천 맞고요.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일을 하면서 법인의 임원 가는 것은 이중소속인 거 맞습니다. 4번 개공이 이중소속을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될 수 있으며 개설등록은 반드시 취소되는 절치입니다. 5번 소공은 이중소속할 경우 6월에 범위해서 자격정지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상대적 등록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이런 키워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답 4번이고요. 자, 32번 타당하지 않은 것인데 1번 개공은 휴업기간 중에 이중소속 금지되며 부칙 제6조 2항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금이 비결 앞서 어떻게 했어요?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금이 비결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할 수가 없죠. 모두가 되거나 모두가 안 되거나. 자, 1번이 답이고요. 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34번도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거 3, 4 좀 볼까요? 2번 틀렸는데 고용인 중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중소속 제한이 없다. 아니죠. 앞서 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간다고.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이렇게 개공 등은 모두가 되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어떤 게 있었다? 이렇게 있었죠. 기억해 주시고요. 자, 35번 문제는 뭐 그냥 쭉 보면 되네요. 일단 땡땡땡은 중개사무소 개수등록 한 자가 땡땡땡 설정했는지 여부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 간단하죠. 등록 관청은 업무 보증 설정했는지 여부 따진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하면 되죠. 그래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적시라고 나오는 파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이때 적시 나오고요. 여러분 그 거래 정보망. 거래 정보망 할 때 적시라는 키워드 좀 나와요. 아, 참. 정보망이란다. 저거요. 그 휴업. 네. 요거 수정해야 됩니다. 휴업하고 할 때 재개업 할 때. 할 때 적시 반납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것은 실제 시험에 적시와 지체 없이를 구별할 수가 있을까? 못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는 적시됐는데 뒤에 지체 없이라고 양식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시와 지체 없이를 어떻게 바꾸냐면 날짜로 바꿔내요. 이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지금처럼 구별한다라고 하면 우리 법조문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휴업하고 재개할 때 적시교부 등록증,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신고필증 적시교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자, 36번 옳은 것입니다. 이건 다 해야 돼요.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2014년 8월 폐업 신고한 후 1년 아니니까 7월까지는 실무규약 안 받아도 돼요. 이수한다 해서 틀렸고 전후 1년. 2번 등록관청 자치구 비자치구 구별 없다. 이게 답이죠. 3번 앞서 했죠. 법인의 이원 사원의 경우 중개업 주된 업무만 하는 사람만 이 실무교육 들을까? 그건 아니에요. 모두 다 들을 수 있고. 4번째 2명의 공인중개사가 건축물 대정에 기재된 건물을 공동명의 임차하면 공동명의 개수 등록할 수 있을까? 무조건 각자 신청입니다. 5번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가 휴업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다른 사무소 개수 등록할 수 있을까?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일단 다른 개공의 중개사 휴업 업무 정지하더라도 할 수는 있어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개수 등록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 기간에 참 못하죠. 이것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5번 좀 수정할게요. 말이 헛나왔습니다. 또 오해 소지 있을까봐 바로 수정해 드릴게요. 휴업 중에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업무 정지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방금 실수했죠. 반드시 업무 정지 기간 중인지 기간 완료인지 이걸 따져줘야 돼요. 이 글자가 생략했잖아요. 기간 내는 어떻게 안 되지만 기간 후엔 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답 2번이고요. 자, 37은 여러분 우리 때 한번 그 해설이 있으니까 보충해 보세요. 뭐 37, 38 똑같기 때문에 제가 38로 좀 하려고 합니다. 무등록 개공 타당한 거 모두 그리 쉬운데 일단 무등록 개공은 앞서 태생적인 거 처음부터 등록 신청만 하는 거 후생적인 거 H사입회
등록 취소, 사망, 폐업,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등록 취소, 사망, 지사의 폐업. 저도 헷갈리면 이렇게 적으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타당한 거 뭐를 고르시오 나오네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등록 완청은 등록 통지 발언 후 등록 중 교부 전에 중개업 영유한자 무등록 아니에요. 등록 처분 통지 발언은 유등록이에요. 2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는 자도 무등록이다 했는데 일단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하게 되면 등록 취소 사유에 들어가지 무등록은 아니에요. 디귿 무등록 업체는 사실 알면서 협조한 개공 무등록 업자와 행정형벌 동일할 거 아니에요. 협조한 사람은 1년에 1천이지만 무등록 개공 3년에 2천이에요.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무등록 중개업일까? 아니다가 정답이에요. 3개월 이내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지만 6개월 하지 않으면 상대 등록 취소 사유일 뿐입니다. 5번 미흡 부동산 컨설팅 하는 자가 부속해서 중개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했는데 예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 사람이 무등록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지금 실제 나와 있어요. 비업 개공이 법인의 대표자 사망한 후 그 임원의 중개업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무등록 처벌할 수 없다라고 했죠. 예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개인은 개인은 사망이고 법인은 해산이에요. 이렇게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게 되면 교체하면 그만입니다. 교체. 그래서 리얼 미연 비업 답 3번이고요. 자, 이거 문제 다 똑같네요, 지금. 네. 39번 좀 볼까요? 틀린 거 1번. 무등록 개공에 거래를 한 거래 당시 거래 행위는 유효하다.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사자 계약은 유효합니다. 무등록 개공하고 하든지 거래 계약 작성하지 않든지 등록된 인증 사용하지 않든지 무전 계약은 유효하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이 사망할 경우 등록 취소 절차나 폐업 신고 절차 마치기 전이라도 개설 등록은 소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거예요. 자동 소멸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망과 해산. 그래서 폐업 신고 절차는 해당 사항이 없죠. 2번이고요. 3번. 개공의 개설 등록 중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양도 발언자는 없잖아요. 그리고 개설 등록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의 자격증 갖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개공의 개설 등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나? 이건 이 얘기입니다. 지금 3번 문항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증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취소되면 얘도 취소된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증도 취소될까?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자격증의 취소 사유 보면 양, 대, 부, 진, 정이잖아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 부정 방법에 의한 취득, 자격증지 기간 중에 이랬을 때 이 법에 의한 징역 이렇게 되죠. 해당 사항이 없어 그래요. 4번 무등록 개공의 경우 행정형벌 대상에 해당하나 행정처분. 무등록 개공하고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행정질서벌 대상이 안 됩니다. 무등록 개공은 중개보수 못 받아요. 왜? 중개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잘 나왔어요. 이거. 일단 여러분 무등록 개공은 중개보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행정형벌 3년에 2천만 해당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답 2번이고. 자, 40분 요거 풀고 시도로 갑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효력은 원칙적 연속성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등록의 효력이 즉시 상실 밑줄 하세요. 아닌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자격증 서류 위조에 등록할 경우 등록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절차 지켜야 돼요. 하지만 2번처럼 법인이 해산, 3번에 등록 취소 확정됐을 때, 4번에 폐업 신고한 경우, 5번에 사망인데 여기서 즉시 상실 안 되는 건 일단 1번인 답이고요. 자동 소멸 사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2번, 5번이고요. 3번, 4번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구별 가능하시죠? 이런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가 좀 많네요. 자, 이제 결격 사유 문제는 다음 시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